자, 반갑습니다. 백정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XRP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좀 답답한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돈이 될 만한 코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돈이 될 수 있는 코인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뭐 XRP 관련된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지, 이게 무조건 지금부터 엄청나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야, 꼭 XRP로만 돈을 벌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비트코인으로 벌어도 되고 모든 코인으로 돈을 벌면 됩니다. 코인은 오로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XRP에 대한 좀 답답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 거고, 좀 어그로 같은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콕 집어드리면서 이런 뉴스들은 안 보시는 게 좋다라는 구분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채워드릴 수 있는 코인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오늘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거 바로 오늘이 6월 17일입니다. 6월 16일 날 SEC와 리플 간의 조기 협의로 인해서 종결이 될 수 있다는 가십거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죠. 그죠? 근데 뭐 이게 루머니 어쩌니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2순회 항소 법원에 공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항소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SEC는 민사 벌금 액수를 기존보다 줄인 5천만 달러로 낮추는 데 동의했고요. 지난 8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XRP 기간 판매 금지 명령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간 판매 금지 명령 해제겠죠. 이게 있어야지만 XRP는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걸로 인한 ETF 승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알파 플러스의 기능까지도 더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XRP는 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XRP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리플레저가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전에 기간 판매 금지 명령이었던 이 증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게 존재를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이 장벽으로 가라막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즉, 불확실성이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결국 그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여러분들 이번에 또 제출하고 나서 다음 현황 보고서를 8월 15일에 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지겹지 않나요? 계속 연기예요. 계속 연기. 물론 우리가 리플을 투자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상당히 지겹죠. 그런데 리플 입장에서는 그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배제시킬 수가 없고 그거를 제거를 해야지만 앞으로 정말로 기업 성장에 굉장한, 예? 뭐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재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실적적인 면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또 리또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XRP가 안 오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XRP는 현재 개별적 모멘텀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말 같지 않은 기사 좀 보십시오. 세계 첫 XRP 현물 ETF 알고 계시죠? 바로 브라질 XRP H11, 그죠? 자, 그게요 한 달간 20% 급락. 근데 이따위 소리를 하네요. 리플의 운명은. 아, 이게 말이냐고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 그 브라질 거래소에 상장된 게 어디냐면요, 자, 브라질 B3 증권거래소에 거래되고 있어요. 여기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래소입니다. 네? 그리고 XRP H11은 이 브라질 쪽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이 XRP ETF에 대한 기대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미국 증권거래소,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승인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BTC ETF. 자, 그다음에 또 뭐죠? 이더리움, 그죠? 이더리움 ETF. 얘네들의 주체 운영사가 누구였어요? 자, 블랙록이죠. 그레이스케일이에요.
누가 봐도 초대형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브라질의 운용사인 해시덱스가 발행한 XRP H1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겠냐고요. 그죠?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XRP ETF는 얘네들입니다.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21쉐어스, 케네디 캐피탈. 누가 봐도 굵직굵직한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XRP ETF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데 말 같지도 않은 브라질, 참나 어이가 없으니까. 자, 좋아요. 어쨌든 브라질에 상장돼 있는 이 XRP 이거거든요. XRP H11 이거거든요. 자, 거래된 지가 바로 4월 25일에 됐습니다. 4월 25일.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4월 25일에 상장이 되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쭉 하락을 했어요. 이게 브라질 XRP ETF입니다. 시세. 자, 업비트에 있는 거예요. 이날 4월 25일에 상장했어요. 걔네가 상장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역회된 섀도우 흐름을 만들었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얘기는 결국 현재 XRP 시세 흐름에 맞춰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금 유입이 XRP 시세를 이끈 게 아니라 거꾸로 XRP 흐름에 맞춰서 이 XRP H11이 같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투자가 지금 자금 유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겁니다. 자, 요걸 볼게요. 하락 채널, 상승 채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역회된 숄더의 흐름이 나와 있어요. 결국 XRP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뭔데? ETF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뭐랬어요? 이 브라질 ETF는 지네가 주도를 한 게 아니라 현재 XRP의 시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XRP 차트를 볼게요. 자, 이 기점이잖아요. 그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여기서도 봐요. 역회된 숄더 흐름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상승 채널의 하단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이 하락 채널로 끌려갔을 거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미들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올려줬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얘가 여기 찍고 다시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서 바로 이탈 시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들라인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XRP에 대한 시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BTC의 커플링 흐름을 굉장히 따라가고 있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자, 비트코인 차트 쫙 봐요. 얘도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죠. 뭐예요? 미들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역회된 숄더. 그렇죠? 자, 제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채널 작도해서 이 채널의 의미를 모르는 전문가들이 수두룩해요. 저는 이거를 알고 얘기하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은 떠들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채널 하단을 찍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상단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단을 찍고 상단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이라는 논리가 맞으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 채널 하단. 그러면서 헤드앤숄더 쌍봉의 구간을 만들면서 내리꽂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미들라인이 아니라 이 변곡 구간을 깨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미들라인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효과로 해서 역회된 숄더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바로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인데 이거를 XRP가 완벽하게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이때 흐름하고 이 당시의 흐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은 오로지 BTC만 팔로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BTC, XRP 그 ETF 브라질 ETF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XRP는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에 지금 자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조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꾸 이 비트코인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시세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방향성을 만들기 위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쌍봉도 있고 역회된 숄더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방향성, 요 구간을 이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불안 요소가 확실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캔들이 사라졌죠. 이건 이제 이동평균선만 그려놨거든요. 자, 이 이동평균선만 그려놨다는 거는 말 그대로 가격의 평균선이란 얘기예요. 그 기간 대비 가격의 평균선들이 방향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단기와 중기 이평이 수렴이 되면서 데드크로스의 흐름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 이 장기 이평과도 데드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모여 있다. 특히 현물들은. 선물은 하방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현물은 단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 평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모르시면 절대 좀 따라 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XIP도 점차적으로 이 평들이 수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수렴이 XIP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가길 바라요. 이렇게 이 삼각 수렴 이후 확산에 대한 흐름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XIP는 여지껏 200일선 이탈을 딱 한 번 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잘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급락의 흐름은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BTC가 빠지면 XIP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BTC를 계속 비트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겁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XIP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돈이 되는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안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 부분 또한 비트의 반등이 나왔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현재 이더는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자, 이더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에요. 횡보 반등, 횡보 반등, 횡보 반등, 이런 계단식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XRP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데 과거의 XRP 흐름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지금 수렴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격이 줄어들면은 수렴이 되면 다시 상향 돌파를 하는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 굉장히 좋으니까 꼭 잘 보면서 담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아니었으면요, 오늘도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도 뭐 한 2% 정도 올랐네요. 자, 그러니까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이더리움의 흐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종목 어제도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어제도 제가 이거 분명히 상승 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올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잠시 하락을 했는데 4%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코인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져 갈 겁니다. 예?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채널 하단을 찍고 지금 반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들라인을 돌파할 거예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민기적 거리고 있는 사이에 얘는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 사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수익률을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가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제 막 채널 하단에서 변곡 잡고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진입을 해서 수익을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코인이고 200일선 이제 막 돌파하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강세 흐름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인의 1차 목표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39%, 대략 한 40% 정도 수익 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주 중으로 충분히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앞에 있는 저항 구간만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코인은 제가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코인들 다 올랐어요. 앞전 영상 다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트 네트워크 코인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엄청 올랐어요. 자, 유니스왑도 이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애니메 코인 엄청나죠? 이때 알려드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지토도 빠르게 단기적 쌍봉 만들고 이때 알려드렸습니다. 이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자, 마스크 네트워크 대박이었죠? 요때 설명드리고 이만큼 올랐어요. 아이콘도 요거 급등 세력이 움직인 거다 하고 요때 알려드리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50% 40% 수익 날 수 있는 코인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숫자 1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려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늦으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요. 빨리빨리 보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